지난주에 강정수 박사님이 메가팩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이게 시간이 부족하다. 1시간을 통으로 써서 설명을 해야지. 네. 안 그러면은 뭐 10분, 20분으로 설명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네.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메가팩. 네, 한번 메가팩이 어느 흐름을 갖고 있는지 뭡니까, 우선은 그림을 좀 보죠. 그래서 네, 메가팩을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에너지 스토리지 비즈니스라고도 얘기하고 사실은 재무제표에는 에너지 비즈니스라고 나와 있어요. 에너지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냐 보면은 작년 4, 4분기에 13억 달러의 매출을 이뤄냈고 이것이 전년도 동기간 대비 90% 성장을 한 거고요. 오. 그리고 이 13억 달러면 테슬라의 전체 매출에서 5.4%를 차지하는 겁니다. 와. 결코 작게 차지하는 그러네요.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매출이 아니라 이 스토리지에 적용된 거. 그러니까 즉 얼마만큼 그 메가팩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나중에 파워월이라든지 파워팩이라든지 메가팩 이 세 가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세 가지 구별은 좀 이따 하고요.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설치된 비용을 보면은 지금 작년 4, 4분기 때 대단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 21년 4, 4분기랑 비교하면 978에서 2461로 오. 크게 증가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증가했네요. 3, 4분기 때도 많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여기 이제 에너지 비즈니스가 되게 잘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일론 머스크 쪽에서 이제 발표하면서 인베스터 데이 때 나왔던 말이에요. 즉 이 에너지 스토리지에 대한 디맨드는 우리의 공급 능력을 초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열심히 증설하고 공급을 많이 하면은 훨씬 더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가야 될 것은 바이든 정부에서의 인플레이션 축소 법안에 의한 지원비까지도 생각을 하면은 네. 사실은 여기에 대단히 마진율이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메가팩으로 대변되는 테슬라의 에너지 비즈니스는 디맨드가 서플라이보다 많은, 그래서 테슬라가 서플라이를 높여놓으면 높여낼수록 여기에서는 떼돈을 벌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 다른 자동차 기업들은 진출하지도 않았어요. 자, 우리가 파워월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파워월인데요. 파워월. 가정집에서 일반 가구에서 위에다가 이렇게 솔라 에너지 패널을 깔면은 태양광 패널을 깔면은 설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낮 시간에 생산했던 전기를 보통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한국전력에 팔아서 다시 그것을 사서 쓰는 형식인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것이 이러면은 유럽 방식이라면 일론 머스크는 그런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생산을 대규모 공장 단위 그러니까 규모에서도 만들지만 가정 단위 하우스홀드 차원에서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저 파워월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저것은 그날 낮에 생산된 태양광 에너지가 저기에 저장되는 겁니다. 저장이 되고. 그리고 저녁에 저것이 난방이라든지 요리할 때 열이라든지 이런 걸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파워월이라고 한다. 파워담. 그다음에 이것을 파워팩이라 그래요. 파워팩. 이건 뭐냐면 소마을 단지. 조그만 마을 규모에서 태양광의 에너지인 거를 집집마다 파워월 사지 말고 저렇게 파워팩에다가 한 저 정도 크기예요. 이렇게 하면은 마을에, 그러니까 20가구 빌리지에. 정도, 20가구 하우스홀드. 미국에는 이제 서버반이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주변부 이런 도시들이 이 도시 외곽에 이런 주택지들이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중간중간에 저렇게 설치해 가지고 저 마을에서 생산된 거를 저기다 저장해서 저 마을에서 쓰는 거를 파워팩. 자, 여기까지가 이제 초기에 테슬라가 했던 것들이에요. 네. 요거 정도 좀 하면서 사람들이 뭐 저런 짜친 거에서 돈 버냐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것을 발전시킨 저것이 지금 이제 기본 건데 메가팩이라는 거예요. 메가팩입니까? 이게 메가팩이고 이 메가팩이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지에 들어가는 것처럼 대규모로 들어갑니다. 대규모로 들어가고 뭐 이런 지금 메가팩 그림은 지금 이 어마어마한 건데 크기가 이런 건 뭐냐면 테슬라가 호주에서 가장 큰 에너지 저장 메가팩을 단지를 설치하는 거를 호주 정부로부터 따낸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가 있다든지 네. 대규모 솔라 패널, 그러니까 이 태양광 패널이 단지가 있으면 거기서도 에너지가 저장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저런 메가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면서 테슬라의 메가팩이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도 좋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거 그림 보세요. 이것이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 때 발표한 메가팩에 대해서 나온 거죠. 2015년부터 처음으로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파워팩, 파워월드 사업을 하고. 근데 메가팩이 언제 처음 나왔냐, 여러분? 테슬라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모델 3가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2019년에 나온 거죠. 2019년에 네, 메가팩이 나오고 파워월드 업그레이드되면서 메가팩 2가 지금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16기가와트까지 지금 저장을 할 수 있는 대단히 큰 상태가 지금 된 거고, 이게 2021년, 2022년 상황이고, 이 메가팩 2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메가팩 2가 이제 나오는데 앞으로 2023년 더 커질 건데, 이거를 2016년 대비 매년 65%까지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전체 앞으로 갈 시장, 즉 전체 에너지 비즈니스 시장으로 치면은 우리는 we are here.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러니까 아주 낮게 성장한 거고 앞으로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거고, 저는 이 부분에서 대단히 그 일론 머스크가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스타링크거든요. 네네. 위성으로 인터넷 하는 것, 네. 이것이 어떤 사업적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볼 필요가 있는데, 메가팩은 제도적으로 잘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재생에너지 부분이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좀 이념적 논쟁에 빠져 있으면서 원자력이냐 재생이냐 이런 거 하면서 사실은 재생에너지의 붐이 안 느껴지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우리는 태양광에서 슈퍼 파워 네이션이 되겠다. 즉 중국을 이기겠다. 중국이 워낙 앞서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을 이기겠다는 국가적인 선언도 했고, 그래서 지금 미국도 지금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뭐 사실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가 사실은 재생에너지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보조금, 즉 반은 전기차나 이런 데 든다면은 반은 재생에너지에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고, 유럽은 이미 특히 이미 재생에너지로 많이 가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계기를 통해서 이게 모멘텀이 돼서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사실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중국의 재생에너지 속도는 대단히 빠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이 지금 일종의 이것도 일개 전기차처럼 티핑 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독 발전 안 하는 것이 뭐냐면 저장장치예요. 저장장치가 있지 않으면 재생장치는 균등한 에너지를 갖다가 공급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람 많이 불 때 에너지가 많이 생산되고, 그쵸. 바람이 없는 날은 그다음에 낮 시간에 아무래도, 그리고 여름에 예를 들면 겨울에도 많이 생산되지만 낮 시간에 에너지가 많이 생산됐는데, 전기가 많이 필요한 시간은 밤 시간이라는 거고, 공장에서는 또 낮 시간이죠. 그쵸. 근데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건 전기의 이 균일성, 그러니까 일정한, 그러니까 시간의 변동에도 이런 와트의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중간에 완충시켜주고 레버리지 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스토리지 사업인데, 일론 머스크가 처음부터 이 스토리지 사업에는 처음에는 그런 개념이었죠. 파워월 처음 팔 때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테슬라 집에 하나 사고, 네. 테슬라 에너지 집 위에다가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충전하는 충전할 거. 때. 그러니까 자동차 충전도 집에서 그냥 태양광으로 해라, 이런 뭔가 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홍보할 때 썼던 초기 개념이었다라면, 이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하면서 메가팩은 하나의 산업 인더스트리 개념으로, 그쵸. 그러니까 개념으로 메가팩 자체가 커져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메가팩 비즈니스는 여러분 재무제표 보실 때 꼭 보셔야 된다. 제가 오늘은 안 가지고 나왔는데, 지난 4, 4분기 그 실적 발표하기 전날 월스트리트 저널에, 네. 월스트리트에서는 어떻게 지금 테슬라의 실적을 평가하고 있는가 보면은 자동차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FSD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유독 없는 항목이 뭐였냐면은 에너지 비즈니스예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 비즈니스가 얼마나 더 커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미국 월가에서. 그러면 너는 가이던스에도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 주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큰 변수는 아니지만 작은 변수라도 중요한 변수는 고려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할 때 여러분들 메가팩 비즈니스, 즉 에너지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그런 뉴스를 볼 때도 메가팩이 이번에 테슬라가 호주에서 가장 큰 정부의 계약을 따냈더라. 네. 뭐 한국에서 따냈더라, 일본에서 따냈더라, 일본에서도 심지어는 따냈어요. 일본에서 따내고 미국에서
어떤 주에서 대규모로 따냈더라. 너바다 사막에서 뭐 엄청난 뭐 메가팩 사업을 따냈더라 해서 메가팩에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정기적으로 좀 챙겨보시면 훨씬 더 테슬라가 얼마나 탄탄하게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가져가면서 이걸 가지고 또 하나의 개별적으로 다 비즈니스를 풀고 있는지. 네. 사실 이건 아마존이 잘하는데 이건 다음번에 아마존 설명할 때 이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에 의한 이 층층 레이어에 따른 비즈니스 부분들을 어떻게 잘하는. 대표적으로 이런 걸 잘하는 데가 아마존 웹 서비스죠. 클라우드가 거기에서 생긴 거잖아요. 네. 정말 짠돌이 제프 베조스가 왜냐하면 이커머스를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때는 서버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10대 필요할 거고, 네. 보통 때는 서버 2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동접자가 많아지는 막 뭐 선물이나 발렌타인데이 때 막 이렇게 많아지니까 서버를 크게 증설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나. 나머지 시간에 얘들이 8대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베조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놀릴 수가 있냐.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화 할 건지 좀 생각해 보자. 이러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 없는 동안 우리 안 쓰는 동안 남들 대여시켜 주자. 그런 개념이네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안 쓸 때 대여하자. 그래서 놀리지 말자. 네, 놀리지 말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전략은 뭐냐면 우리가 first customer가 되고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 아마존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개런티를 해주는 거죠. 어느 정도의 소비자를 우리가 너네 first customer 돼주고 the best customer가 되어주겠다. 그러니 너네가 이걸 안고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나가봐라.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나가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아마존.com 즉 물건을 파는 닷컴도 똑같은 레고도 훨씬 더 많은 서버를 쓸 수가 있고 또는 동일한 서버를 더 적은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서버는 원래 모든 비즈니스에 이커머스 비즈니스에 들어가야 될 버티컬 요소인데 이거를 비즈니스화한 거거든요. 또는 아마존의 창고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그 창고도 어떻게 했냐면은 왜 창고가 100% 안 쓰고 놀릴 때가 있는 거예요. 저 10% 노네? 저거 대여해 주자. 그게 뭐냐면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FBA라고 하는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 즉 그게 이제 깃발이 표시가 되는데요. 내가 아마존에 물건을 그 아마존닷컴에서 물건을 파는 서드 파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존의 창고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그러니까 아마존은 여러분 반반이에요. 아마존 직원들 MD가 사가지고 물건을 파는 양이 반이고 서드파티인 제3자들이 그러니까 강정수 같은 사람들이 물건 파는 게 반이거든요. 그럼 주로 이 풀필먼트는 누가 썼었냐면은 아마존 자사니까 자기 MD들이 쓴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자 그러면 아마존 풀필먼트 즉 창고에 강정수가 내가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는 FBA 서비스를 쓰면은 저의 물건을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네. 그럼 배송도 아마존이 해주겠죠. 그럼 아마존은 배송이 빠른 걸로 유명하고 안정적으로 빨리 공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워낙 배송이 빠른다라니까 여러분 배송 빠른 거가 대단히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저 같은 경우 유럽에서 한 12년 살았었는데 막판에 한 3년 정도 아마존 이 프라임 서비스 여기 한국으로 치면 와우 서비스를 이용했었어요. 그때 그 전에 배송은요 나흘 걸리고 5일 걸리는 게 평균이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를 느리다고 생각 안 해요. 다 원래 그러니까. 원래 배송은 4일에서 5일 걸리는 거야. 그렇죠. 근데 아마존 프라임을 시작하면서 아마존 말고 닷컴 말고 프라임을 시작하면서 이틀 만에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것이 거의 미션 임파서블 했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능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존 풀필먼트를 사용하게 되면 서드 파티가 마찬가지로 이틀 만에 배송을 해줘요. 그런 식으로 혜택을 주면서 아마존의 서버를 그러니까 놀리지 않아서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왔던 것처럼 아마존의 창고를 놀리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는 이런 식으로 아마존닷컴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고 비즈니스도 있어야 되고 서버 비즈니스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인테그레이션 시킨 다음에 요거 각각을 비즈니스화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대단히 뛰어난 경영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영 방식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도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것에 구성하는 요소였던 차징하는 거, 우리 이거 차징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이제 갈게. 그리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 필요했어. 그걸로 해가지고 사실은 테슬라 자동차 충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지 말고 가정집에 있는 에너지 소모 다 해. 이거 되게 필요하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미국에 있는 전력
그러니까 전력의 그 송전을 담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기는 생산이 있고 송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판매하고 송전하는 회사가 전기를 안 사가 주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그래? 그러면 뭐 비싸주게 안 사간다면 이거 너네가 써. 너네가 생산한 건 너네가 써. 그러려고 했더니 생산하자마자 저장해 줄 정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파워팩 사업을 하고 메가팩 사업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만 시장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호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 국가들에서 대형 에너지 생산 그 재생에너지 그 리뉴어블 에너지를 만드는 그 플랜트가 생기면 공장 규모의 어떠한 풍력 발전이나 태양력 발전이 생기면 테슬라를 먼저 찾게 되는. 그러니까 이러면서 테슬라가 메가팩 비즈니스를 키워왔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재생에너지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티핑 포인트로 가고 있어요. 네. 전기차만 쓴다고 해서 친환경적인 거 아니죠. 전기차에 들어갈 에너지원도 친환경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완벽한 친환경이라고 한다라면, 그리고 또 지금 각국 정부에서 꼭 2030 뭐 넷제로라든지 뭐 이런 것 또는 지구 위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요인들에 의해서 재생에너지의 전환들은 되게 빨라지고 있고,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고 있어요. 돈 벌면 막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시장이 커지면 테슬라의 에너지 비즈니스도 함께 커지게 돼 있다.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흐름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네. 시장이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산업에서는 테슬라가 앞서고 마켓 있다?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다 이미.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축소 감축법안이 예를 들면 통과되면서 재생에너지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메가팩에도 보조금이 들어오지만 메가팩 사업은 보조금과 무관하게 재생에너지 산업 섹터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이 파이가 전체적으로 커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구독자분들도 이 재생에너지 산업이 커지길 바라셔야 돼요. 재생에너지 산업이 커지면 테슬라의 주가는 올라갑니다. 테슬라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거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신재생 에너지 어쨌든 계속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걸 많이 뭐 미국에서 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효율을 어쨌든 따져야 되잖아요. 기존의 뭐 석유나 석탄 발전 그 비용과 들어가는 돈과 그거 대비 에너지를 쓰는 것과, 아니면 이 신재생 에너지가 아직은 뭔가 만들어낼 때 돈이 많이 든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 잘못된 정보인 거죠. 잘못된 정보인가요? 그러니까 그 낡은 정보고 오래된 정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열 패널의 그 가격 인하폭은 대단히 진짜 수직 하강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아침에 뉴스 봤을 때는, 미국 뉴스 봤을 때는 네. 미국에 있는 석탄 발전소를 만드는 것보다 최소한 이제는 90%까지 왔다. 90% 정도의 비용이 든다.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에 90%의 비용만 들면은 동일한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석탄 발전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싸니까, 환경에도 안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의 생산 비용의 90%로 태양광이나 풍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단점들은 여러분, 단점이 있다라는 거에 목매면 안 돼요. 기술은 오류를 극복하면서 기술은 진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에너지는 지금까지 기술이 아니었어요. 자원이었어요. 자원. 그쵸. 자원은 기술로서 효율적으로 파낼 수는 있고, 깊게 파낼 수 있고, 깊이 있는 것도 가져올 수 있고, 정제해낼 수 있고, 리파이닝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추가적인 기술이지, 이 흔히 말하는 로우 마테리얼은, 원석은 그냥 원자재는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거는 테크놀로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풍력하고 태양광은 테크놀로지예요. 이걸 채취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테크놀로지는 시간이 갈수록 규모가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게 돼 있고, 그쵸.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면은 가격은 저렴하게 돼 있고, 다운되고. 가격이 저렴하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디플로이먼트 하게 돼 있고, 활용하고. 디플로이먼트를 많이 하게 되면 이것도 규모의 경제가 생긴 거니까 또 가격이 다운되고. 그래서 테크놀로지는 여러분 카메라도 계속해서 가격 떨어지잖아요. 그쵸. 노트북도 계속 가격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과거에 386 컴퓨터가 여러분 얼마나 비쌌는지 아십니까? 그 상상을 300만 원 있죠.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너지도 저는 이제는 저렴해지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점점점 적용폭이 커질수록 가격이 저렴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테크놀로지 기본 속성이다. 그래서
에너지 as a technology, 에너지를 테크놀로지로 바라보는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거를 일찌감치 가졌던 게 일론 머스크고 테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의 이번 이 부분 메가팩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지금 이 메가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인베스터데이에 있었던 차징 서브스크립션, 그러니까 즉 30불만 내면은 밤 시간에는 무제한 충전이 가능한 거. 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전기를? 그러니까 전기가 그렇죠. 가격이 낮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미국도. 아침 시간하고 점심 시간을 전시고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들 전기차 충전하실 때 아침, 점심, 저녁 시간마다 충전 가격이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에 사람들 많이 쓸 때가 가장 비싸요. 비싸겠죠. 또 에너지가 생산되는 시기에 있어서 많이 생산될 때는 좀 저렴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레버리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어딘가에서 $30보다 더 싸갖고 온 걸 사가지고 와서 팔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팔기 위해선 중간에 잠깐 저장해 놓을 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월 $30짜리 차징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건 메가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한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기초도 되고 이것 자체가 돈을 벌고 있고 이것 자체가 규모의 경제고 여기에서 이제야 자기네들은 이제야 시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테슬라 자체는 뭐예요? 테슬라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테슬라 is an electricity retailer. 우리는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에너지 회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테슬라가 한전 되겠다라는 거예요. 차도 팔면서 한전처럼. 차도 팔면서 전기도 팔고 우리 다음번에 얘기했지만 인터넷 망도 팔고. 이런 부분에서 그 인테그레이션, 즉 차가 굴러감에 있어서 충전하는 것까지 포함했을 때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을 시키고 그 각 구성 요소를 갖다가 돈을 버는 비즈니스화 하겠다. 이건 아마존이 획득했던 전략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전략을 테슬라도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현대기아차가 우리 갑자기 이제 비전 발표하는데 내년부터 전기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거 갑자기 믿겨지지 않아요. 준비도 안 돼 있고. 근데 테슬라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다. 네. 자, 그럼 말씀을 딱 정리를 살짝 해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파워월로 시작을 해서 네. 자체적인 그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 집에 하나씩 만들던 파워월이 조금 더 커져서 파워팩. 마을 단위로 파워팩이 됐고 네. 그게 또 이제 더 규모가 커지고 에너지 저장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메가팩이 됐고 메가팩 2까지 나왔죠. 메가팩 2 버전까지 나왔고 네. 계속해서 요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테슬라는 전기를 파는 우리가 생산한 전기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친환경차인 전기차에 충전시키고 다른 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네. 그런 전기를 팔면서 돈을 더 벌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네요. 네. 여기서 계속 떼돈을 벌고 있으니까 즉 이렇게 작은 아까 말했던 이제 시작하고 있어서 저점에 있는데 우리 지난 4분기 때만 $13억 벌었어. 우리나라 여러분 1조입니다. 1조. 그렇죠. 1조를 테슬라가 4분기에만 매출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이제 시작하는 그리고 시장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1년 전 동기간 대비 90%의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테슬라가 말했던 대로 계속해서 2023년에도 성장하게 된다라면 사람들이 이제 집중하기 시작할 거예요. 테슬라가 매출을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구나. 이게 먼저 치고 나가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스스로가 우린 전기회사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FSD라든지 아직까지 스타링크는 지금 투자가 엄청나게 되고 그건 한꺼번에 좀 돈 벌 거라고 생각. 스타링크에 대해서 다음에 꼭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스타링크는 정말 또 중요한 다음 편의 예약 스타링크. 네. 그래서 스타링크가 얼마나 그 자체로서 강력한 파워인지. 그래서 지금 중국도 지금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거고. 이것의 진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쵸. 나타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러시아가 그래서 열을 되게 받아 있어요. 이 스타링크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자동차의 비즈니스에서는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 테슬라에게 어떻게 큰 돈다발을 안겨줄지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또 뭐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냐면 스페이스X가 없으면 불가능했거든요. 그쵸. 이렇게 많이 하루에 일주일에 10몇 개씩을 갖다가 스타링크용 인공위성을 띄운다라는 것은 이 갔다가 돌아오는 이 로켓 추진체 스페이스X의 핵심은
쏘고 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와서 돌아오죠. 재활용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하루에도 그냥 수십 개씩 지금 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비즈니스 스페이스X와 스페이스X는 물론 빠르면 올해 상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가져야 될 주식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스페이스X. 예,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의 이 연관성들은 얼마나 두터운가, 비즈니스적인 연관성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